국내 어지럼증 환자가 100만 명이고 소고령 사회를 맞으면서 그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지럼증이 병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지럼증은 사실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되고요. 되게 심각한 질병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복잡한 곳이나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은 막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시각 자극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히려 조금 서서히 자, 김철증 이름은 낫는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국내 어지럼증 환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이비인후과 진료과장이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이비인후과가 우리나라 최초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죠. 서울 유일의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입니다. 그럼 이비인후과 선생님 몇 분 계세요? 지금 10여 명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귀, 코, 목 각 세 분야에 따라 이제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거의 대학병원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학병원보다 오히려 좋은 점은 검사를 저희가 당일로 다 시행해드리고 결과까지 확인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지럼증 한 번씩 경험했을 텐데 이 어지럼증에 대한 무슨 뭐 정의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끼리 코 돈다 그러죠. 그래서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현상을 보통 어지럼증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말고 약간 이제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속이 메스꺼운 느낌, 이렇게 좀 애매한 느낌의 어지럼증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지럼증이 병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어지럼증은 사실 되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이 되고요. 가장 가벼운 건 이석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까지 되게 심각한 질병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주 좀 이렇게 어지럼을 느끼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그냥 가벼운 이렇게 지나가는 어지럼증과 질병으로 분류되는 어지럼증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증상만으로는 명확하게 가르기는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보행이나 이런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어지럼증이라면 꼭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전형 어지럼증이 있고 비회전형 어지럼증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그런 증상들 별로 질환들이 이제 감별 진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마 이제 빙글빙글 도는 느낌인가요?부터 물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전형은 대개 어떤 병이에요? 대표적인 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석증이 되겠습니다. 이석증 말고도 우리가 전정신경염이라고 평형 기능이 한쪽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런 질환도 역시나 이제 회전형 어지럼증을 보이고 드물지만 우리가 청력 저하와 함께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메니엘이라는 질환도 비슷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보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회전성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비인후과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비회전성인 경우에는 이비인후과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비인후과가 아닌 경우라기보다는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편두통도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보시다 보면 어르신들 이제 복잡한 곳이나 쇼핑몰 같은 데 가시면은 막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시각 의존성이 높으신 분들은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되게 많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균형을 잡게 해주는 건데 평형 기능 말고도 우리가 감각과 시각, 청각까지도 이용을 해서 균형을 잡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되게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약간 시각 자극을 피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히려 조금 서서히 그런 변화가 있는 환경에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자꾸 좋습니다. 익숙해지도록. 네. 어지럼증 있을 때 어디를 과를 가야 되는지도 정리를 해주세요. 어지럼증을 보는 과는 이비인후과와 신경과 두 과가 대표적인데요. 그러겠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비인후과, 신경과 모두 다 어지럼증을 감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특히나 이제 청력 증상과 동반된 경우 난청이나 이명, 그리고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귀 증상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이비인후과가 확실히 강점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추성 어지럼,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것에 의한 어지럼증은 아무래도 신경과 쪽이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회전성 어지럼증에 전정신경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뇌졸중에 의한 어지럼증과 완벽히 감별 진단하기는 가끔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증상의 악화가 있거나 흔히 말하는 뇌졸중의 증상,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시게 되면은 응급실을 빨리 내원하셔서 머리 MRI를 찍어보시라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뇌나 어떤 다른 원인인지 귀 때문인지 그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말초성, 귀 때문인 경우에는 80% 정도 보고요. 나머지 중추성인 경우는 20%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일단 회전성이면 바로 이비인후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빈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말초성이 80%이기 때문에 이제 빈도가 많은 질환 위주로 접근을 하셔서 이비인후과 먼저 보시고 특별히 이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알아서 신경과 쪽으로 보내주실 겁니다. 이비인후과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비인후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진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그러고 코끼리 코 돌듯이 빙글빙글 도는 게 실제로 눈이 빙글빙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눈의 움직임을 우리가 안진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어떤 종류의 어지럼증 원인이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코끼리 코를 돌아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눈의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가 이제 이석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전정신경염이 있거나 그런 환자분들이 보입니다. 나 궁금한 게 자기가 안지 현상이 온 상태라면 시각이 흔들리지 않을까? 시각이 흔들린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천장이 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지럼증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거네. 네, 증상이 있을 때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갑자기 너무 어지러우면 바로 그냥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겠네요. 네, 제일 그게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지러우면은 사람이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급성기에는 잠깐 안정을 취하시고 조금 이제 움직임이 가능해지시면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무슨 검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두부 충동 검사라고 눈을 한 곳을 주시하고 있다가 고개를 갑자기 돌려버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 보고 있는 눈동자 이 방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형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서 순간적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얘기하고 돌려요? 예고 없이 돌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환자가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이 다칠 정도로 많이 돌리지는 않고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만 돌리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지럼증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대부분은 이석증이 많으시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정신경염도 있고 잠깐 언급했었던 편두통에 의한 어지럼증도 생각보다 비율이 많으시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각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고혈압이나 다른 우울증약이나 이런 약물 복용에 의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항상 경계하는 약물이 하나 있는데요. 안정제 계열 약물들입니다. 수면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디아제팜과 비슷한 성분들을 가진 약물들의 경우에는 전정 기능을 조금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성기에 어지럼증이 왔을 때 오히려 이런 약물을 쓰는데요. 근데 이런 약물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중추신경, 뇌 쪽에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조절하면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억제시켜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지럼증이 유지되게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안정제 계열의 약물을 쓸 때는 꼭 담당 전문의와 면밀하게 상담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임의로 장기 복용을 하신다던가 임의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약을 타서 본인 의미대로 사용을 하신다던가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갑자기 끊으면 또 어지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을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각각의 치료, 맨 처음에 첫 번째 제일 흔한 이석증은 첫 번째 이석증은 이제 우리가 이석정복술이라고 그래서 이석이 이제 전정기관에서 떨어져 나와서 방골이관을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이석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시술을 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게 한 30% 되긴 하지만 이석정복술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회복될 확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로 급성기에 어지럼증을 조절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이제 평형신경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맞춤으로 재활 운동을 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재활은 어떻게 해요? 뇌에서 그런 정보들을 종합하는 능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건데요. 시각의 움직임과
그리고 실제로 몸의 움직임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을 알려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이제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청력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어쨌든 호전될 수 있지만 청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은 호전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반적인 어지럼증 환자들과는 치료가 많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청력 회복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지럼증을 조절해주는 약물들로 이제 초반에 힘들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물을 이제 계속 복용을 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급성기의 약물을 사용할 때는 저희도 최단기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짧게는 한 2, 3일에서 만약에 증상이 많이 심하시다면 한 일주 이내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병원을 찾아서 검사도 받아보고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어지럼증이 많아진다. O입니다. 노인성 난청이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네. 노인성 평형 기능 저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측의 평형 기능이 아주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는 시각과 촉각 그리고 근력 이런 모든 그런 감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데 젊은 사람보다는 확실히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팩트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어지럼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OX. O입니다.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급성과 만성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좀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술을 안 취한 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면서 균형을 딱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균형에 도움이 되고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쨌든 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균형을 잡는 어쨌든 뇌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어지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를 보면은 환자들한테 수면 박탈을 시켰을 때 실제로 균형 잡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많이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면 부족일 때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각종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그런 기능도 같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아침에 낙상이나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더우면 또 머리가 핑 돌 때 있잖아요. 날씨나 어떤 계절도 이 어지럼증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학창 시절에 한 번쯤 그런 친구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조회 시간에 땡볕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게 바로 날씨, 더위로 인한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고요. 우리가 미주신경 실신이라고도 하는데 순간적으로 더운 환경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면서 순간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치료가 있나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는 방법이 예방하기에 좋고요. 하지만 이제 실신이 자꾸 반복된다면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세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지럼증에 영향은 없는데요. 말씀드렸던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 카페인이나 알코올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니에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카페인을 좀 제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제한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나는 이렇게 어지럽냐 하는 사람들 있을 때 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그럴수록 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어지럼 질환에서 빠른 조기 재활이 중요한데요. 급성기에는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 주시고 집안에서 벽을 짚고 걸어 다니실 정도가 되면은 움직임을 바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증 재발할까 봐 그냥 흔히 조신하게 다니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안 좋은 거네. 네, 그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석증은 어쨌든 사라지고 나면은 증상도 없고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도 나오지 않는데 그 이석증의 증상이 오셨을 때는 너무나도 힘드시기 때문에 증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상기하시면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불안 증상이 올라오시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시 어지러워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석증이 다 낫고 나서는 생활에 일절 제한을 두지 마시고 생활을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도 있을까요?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루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노인분들은 활동이 많이 줄어드시게 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은 가볍게 우리가 이제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좀 울퉁불퉁한 걷기 어려운 길을 걸어본다든지 그 외에도 뭐 가능하시면 등산도 있겠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운동도 있겠고 몸에 실질적인 움직임이 많은 운동들이 좋습니다. 국내 어지럼증 환자가 100만 명이고 계속 초고령 사회를 맞으면서 그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지럼증이 이제 앞으로 국민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계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생각보다 이제 빠른 진단을 받으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게 어지럼증을 버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진료를 보셔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 우리 하나의비인후과 김종세 원장이 아주 명확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니까 잘 그거대로 실천하시기 바라요. 좋은 말씀 해주신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종세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